안녕하세요. 한다 K입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꼭 건강하세요. 한 달 전만 해도 새해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살을 먹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다 털어버리시고 새해에는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기관지암 전조 증상과 발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저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참지 마시고 약국에 가지도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기관지암은 기도에 생기는 암인데요. 폐암보다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숨을 쉬면 기도에서 폐로 넘어가는 그 길에 암이 생긴 것인데요. 엑스레이 찍으면 주로 폐를 찍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 상에는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제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였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 기침 감기,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크게 아프기 시작했던 날이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제가 면접을 보기 위해 얇은 정장을 입고 밖에 오래 돌아다녔습니다. 면접도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 왔던 기억이 되게 생생히 납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몸살이 온 것 같더라고요. 자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글을 적어야 할 정도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전날 몸살 같았던 증상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침과 목소리만 안 나오는 증상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약을 재워다가 먹었어요. 근데 감기약을 먹어도 기침이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니까 부모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내과에 갔습니다. 그때 한참 환절기 시즌이라 병원에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벼운 감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기침 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침 감기약을 먹고 3일치를 처방받았던 것 같아요. 3일치 약을 거의 모두 먹었습니다. 제가 처방받은 약은 코프 시럽이라는 시럽이랑 나머지는 감기약이었습니다. 코프 시럽은 기침 가래에 먹는 시럽처럼 생긴 약인데요. 약효는 좋은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변비가 있습니다. 저도 변비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기침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가래는 점점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3일치를 거의 다 먹었을 때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래를 뱉으면 피가 조금씩 비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먹은 마지막 날에는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가래를 뱉으면 거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 다른 병원에 가봐야지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동네에 사람 많은 병원 있잖아요. 입소문이 그래도 조금은 난 예약도 안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어머니께서 꼭 그곳으로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역시나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가 나왔다고 하니까 엑스레이 꼭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폐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료가 끝나나 싶었는데 선생님이 피가 얼마나 나왔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횟수로 몇 번이나 되는지, 얼마나 뱉었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손으로 꼽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번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꼭 CT를 찍어야겠다. 정밀 진단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를 10번 정도 뱉으면 죽음에 이르는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번이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니 여러분들도 가래에 피가 나온다면 꼭 횟수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CT에 소변 검사에 피 검사에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단순한 독감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리고 왜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고 너는. 저는 야단도 많이 맞고 선생님과는 실랑이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검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CT 이러면 엄청 비쌀 것 같았고 저도 이렇게까지 큰 검사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도 10번이나 된다고 말을 한 것도 굉장히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꼭 CT를 찍어야 한다고. 그렇게 검사를 다 하고 기다리다 진료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CT 결과에 목구멍이 80%가 막혔다고, 숨을 쉴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구멍에 20% 정도만 남았는데 이건 진짜 작은 기침이나 가래만 껴도 죽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자다가 죽을 수 있으니 당장 큰 병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어리니 암은 아닐 거라고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다 나으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얼른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빨리 되는 병원으로 선생님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꼭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진료를 받고 집에 가는데 이게 뭔가 사실인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날은 집에서 그냥 푹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옆 동네에 좀 다른 큰 병원에 가보자고 부모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더니 엑스레이 찍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폐에는 이상이 없다. 자기 소견에는 축농증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생제를 5일치를 먹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생제와 감기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큰 병원에 가야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병원은 왜 4대 병원 있잖아요.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이렇게였는데요. 그 외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입원이 가장 빨리 되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갈 것을 추천하셨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빨리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접수를 했는데 큰 병원은 소견서가 있어야 접수가 되는 거 다들 아시나요? 저는 처음 가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접수만 하고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3주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접수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가장 빠른 시간으로 해주겠다, 전문의 선생님으로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조금 일찍 가셔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가지 마시고 조금 일찍 가서 체중도 재야하고 혈압도 재야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하고, 저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큰 병원은 엑스레이 찍으니까 목부터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좋은 기계를 써서 그런지 엑스레이만 찍어도 목에 굉장히 큰 혹이 잘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CT 검사에 피 검사에 소변 검사에 이렇게 하는 검사보다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값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10만 원은 넘지 않으니까 큰 병원이라고 CT라고 겁먹지 마시고 꼭 정밀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